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국왕이 학교하고 병원을 통해서 이제는 복음을 선교사들의 활동을 용인을 했다고 하는 소식이 알려지니까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여기에 선교사를 파견한 것이 이제 북장로회. 미국 남북 전쟁 때 남과 북이 갈라졌었거든요. 그래서 교회도 갈라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북장로교회, 남장로교회, 또 북감리교회, 남감리교회 이렇게 나눠지고 있었는데 이제 남감리교회, 북감리교회는 이제 미감리회라고 제가 칭하하겠습니다. 근데 북장로교회 거기에서 이제 알렌이라고 하는 선교사를 그분을 조선에 먼저 파견을 하는 거예요. 이분은 1년 전에 중국에 파견돼서 상해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별 그렇게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이제 조선이 문호를 개방했다 소식을 듣고 또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미국 공사 푸트하고 연락을 취해가지고 이분은 처음에 들어올 때는 1884년 9월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맥클레이 선교사보다 2달 늦게 들어오는데 이분이 들어올 때는 미국 공사관의 전속 의사의 신분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게 이제 안전하니까. 그러나 개인은 선교사였죠. 그래서 북장로의 선교사 알렌이 1884년 9월에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미국 선교본부에서는 미국 북장로에서는 또 다른 의료 선교사로 헤론을 선발하고 그다음에 교육 선교사로 언더우드를 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나갈 준비를 하라 그렇게 하는 거죠. 맥클레이가 소속됐던 미국 북감리회, 미감리회는 이 소식을 듣고 자 그럼 병원할 사람, 학교할 사람 누구냐? 병원할 사람으로 그때 클리블랜드에서 개업을 하고 있던 윌리엄 벤턴 스크랜턴이라고 하는 의사, 그 다음에 학교할 사람으로 뚜루 대학의 졸업생인 헨리 아펜젤러,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크랜턴의 어머니가 한 분 계셨습니다. 메어리 스크랜턴. 이분도 이제 독자적으로 미국 감리회 해외 여자 선교부에서 우리 여성 선교도 같이 동시에 하자. 그래서 거기서 독자적인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자가 와요, 스크랜턴은. 그래서 어머니는 또 한국 선교사로 그렇게 들어오게 돼 선발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유리한 거죠. 국왕이 결국 김옥균 씨를 통해서 선교사를 받아들이겠다고 결심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884년 12월 4일 갑신정변이 일어나잖아요. 이 김옥균 씨를 중심으로 해서 서재필, 서광범, 홍영식, 이 급진적인 박영효, 이 급진적인 정치 지도자들이 이게 이 보수파 세력이 너무 이 개혁을 반대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정치적으로 계속 장애물이 되다 보니까는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보수파 수구도 원로들을 전부 다 제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진 세력들로 정부를 조직해가지고 이제 개방개혁으로 꽉 나가자. 그래서 일어난 게 갑신정변이잖아요. 근데 결국에 실패했잖아요. 3일 만에. 이거 뭐겠어요? 엘리트 의식 가지고 자기네가 옳다고 하면서 하면 안 돼. 같이 가야 돼, 백성들이랑. 그래서 결국 3일 천하를 끝나고 홍영식 씨는 현장에서 살해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김옥신을 비롯해서 살아남은 이 정객들이 결국 일본으로 망명 갔다가 이제 서재필 씨는 미국으로 또 가서 유학 공부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아주 불안해진 거예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서양 선교사를 받아들여서 학교하고 병원을 하겠다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게 분위기가 좋아졌는데 이게 갑신정변을 켜서 이게 수구파 세력들이 정부를 조직을 장악을 하게 되면서 이제는 개방개혁, 개짜도 이제 말을 못 꺼내게 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로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다른 구터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알렌 선교사입니다. 이분도 상당히 위기였죠. 그러니까 정부가 보수파가 되다 보니까. 그런데 그분이 의료 선교사니까요, 의사니까 진료를 하는 병원을 아직 설립도 못하고 있었을 때인데 갑신정변 이 쿠데타 과정에서 민영희 씨가 공격을 받아가지고 중상을 입은 겁니다. 그러니까 김옥균 씨 입장에서 보면은 민영희 씨도 수구파예요. 그러니까 가우처 목사님과 대화해가지고 우리도 지금 개방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개방적인 그런 입장을 취했던 민영희 씨였지만 국내 정치적인 상황에서는 역시 민영희 씨는 보수파였던 거죠. 그래서 공격을 당해가지고 그래서 중상을 입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명성황후의 조카니까 얼마나 그걸 살리려고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제 알렌이 그를 살려냅니다. 서양 의술로 수술을 해가지고.
고종 황제를 비롯해서 조선 정부의 관료들이 서양 의술의 뛰어난 기술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민영희 씨의 생명을 구한 공로로 고종 황제가 1885년 1월에 그 살해당한 역쿠데타로 살해당한 홍영식 씨의 집, 제동에 있었습니다. 그 집을 알렌한테 주면서 그 집에서 병원을 시작하도록. 그래서 그것이 이제 광회원으로 간판을 세우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강혜원은요, 두 가지 성격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출발 때부터. 첫째는 뭐냐? 이거는 국가에서 국왕이 이제는 우리나라도 서양 병원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보내주는 그렇게 해서 국가가 설립했다는 병원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국가병원, 국립병원의 성격을 띠고 있고요. 알렌이 그 병원의 원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알렌이 한국에 온 이유는 선교입니다. 그리고 그는 소속이 북장로교의 선교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미션 허스피털, 소위 말하면 선교부에서 운영하는 선교병원으로서의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이게 세브란스 병원과 서울대 부속병원, 서울대병원 서로 이제 역사적인 정통성을 가지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첫 출발부터 두 가지가 다 함께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알렌이 국왕의 신임을 받게 되었고 그러면서 합법적인 의료 활동 공간이 생겨지게 된 거죠. 거기는 이제 국가가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한 달 후에 제중원으로 이름을 바뀝니다만은 어쨌든 그 공간이 생기다 보니까는 알렌과 그 뒤에 들어올 선교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는 거죠. 칠흑 같은 어둠에도 그 촛불과 같은 공간이, 빛의 공간이 예비가 돼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신정변을 계기로 해서 환경과 분위기가 아주 선교에 불리한 환경으로 바뀌었지만 알렌의 제중원, 그 앞에 이제 강혜원, 그 공간을 통해서 이제는 뒤에 들어올 선교사들의 활동 영역이 마련이 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 북장로회, 그다음에 미감리에서 선발된 이 개척 선교사들이 선발진들이 이제는 1885년 1월에 이제 미국을 떠나서 이분들이 2월 달에 일본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도착을 해서 이분들이 이제 한국 선교에 바로 들어오려고 했는데 갑신정변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직도 국내 정치가 굉장히 혼돈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또 어떤 민족 폭동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일본에 머물면서 지금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선발대로 이제 무교 북장로에서는 언더우드, 그다음에 미감리에서는 아펜젤러 부부, 신혼부부입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이 이제 선발대로 1885년 4월 5일 그날에 하필이면 또 공교롭게도 부활절이었어요. 부활절 오후 3시에 그 배가 인천 앞바다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작은 삼판이라고 하는 이제 큰 배가 이게 저반 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요. 인천 제물포항에. 그래서 작은 배로 이제 손님들을 실어 나르는 거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1885년 부활절에 이제 아펜젤러, 언더우드 이 두 가족이 인천에 들어오는 거죠. 뭐 어떤 분들은 호사가들은 뭐 누가 먼저 내리느냐, 뭐 언더우드가 총각이니까 위험한 땅에 자기가 먼저 홀몸으로 먼저 뛰어내리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미국 문화는 레이디 퍼스트이기 때문에 뭐 이제 아펜젤러 부인이 먼저 내렸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저는 의미 없는 논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개척 선교사들의 머릿속에는 누가 먼저 그래서 서로 눈치 보면서 쟤보다 내가 먼저 이거 하나도 없었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선교사로서의 열정 그것만 있었지 이건 다 나중 사람들이 그냥 독점 먼저 이러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전 그런 면에 있어서 천국에 가서 여쭤보면 그럴 거예요. 껄껄 울면서 같이 왔어 이러실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의 개신교 선교사님들이 정식으로 들어옵니다. 이분들은 다 목사 안수 받고 들어온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비로소 한국 땅에 들어왔는데 이때 이 두 분들이 한 말씀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아펜젤러 목사님은 갑신정변 여파가 아직 서울에서는 소요가 있었기 때문에 부인을 데리고 갔잖아요. 그래서 서양 여성이 서울에 등장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한 거예요. 후트 공사가. 그래서 들어오지 말아라. 서울에는 아직 들어오지 말아라.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일주일 있다가 이제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시거든요. 언더우드는 독신이었기 때문에 바로 서울로 들어와서 알렌의 제중원 일을 도와줍니다. 어쨌든 이 아펜젤러 목사님이
그때 서울엔 들어오지 못했지만 인천에 머물면서 미국 선교본부에 이제 도착 보고 편지를 씁니다. 자기가 일본을 출발해 가지고 부활절에 조선 땅에 들어온 이야기까지 쫙 쓰면서 마지막에 그가 기도로 끝내요, 보고서를. 그 기도 제목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는 부활주일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죽음의 철장을 부수신 주님께서 이 백성을 얽매고 있는 줄을 끊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빛과 자유를 얻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도착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절, 죽음의 철장을 부수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이 백성을 얽매고 있는 이 죽음의 사슬들, 거기에서부터 이 백성을 자유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아펜젤러의 기도. 언더우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더우드는 독신으로 들어와서 일찍이 서울로 들어와서 이제 알렌을 도우면서 선교 활동을 시작합니다. 한국말 전혀 몰랐어요. 한국에 대해서 전혀 사전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1886년부터 막 세례를 주기 시작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이미 만주를 통해서 압록강을 건너서 전파된 성경을 읽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받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언더우드한테 와서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분은 아직 지방에 내려간 적도 없어요. 아직 한국말로 전도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미 찾아오는 세례 지원자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언더우드가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1907년에 쓴 자기 회고록 콜 오브 코리아라는 책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조선 땅에서 처음 한 일은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뿌려진 씨에 결실을 거두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그걸 인정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복음을 가지고 처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음이 들어가서 거기 열매가 맺혀 그걸 거두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선교사보다 먼저 들어와 계셨던 거죠. 이것이 한국교회가 처음부터 축복받은 역사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